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가족 건강 레시피 두 번째 얘기 연합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과 다음 주 시간까지 한 시간에 다 얘기를 못했어요. 2시간을 걸쳐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청년 전도 프로젝트 런에서 잠깐 나왔던 목사님이 계세요. 홍대 앞에 웨이 처치에 담임을 하고 계시는 송중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연애와 결혼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란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애와 결혼은 우리의 일, 우리의 목,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쉬웠는데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을 이 목사님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와 결혼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끄러우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청년들이 연애관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연애를 무작정 막기 전에, 연애를 무작정 방치해 두기 전에 청년들이 더 성경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상형을 만나게끔 도우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적인 연애가 아니라, 숨어서 몰래 하는 연애가 아니라 열린 연애를 통해서 투명하고 진솔한 대화들로 서로의 상처와 아픔, 심지어 이별의 아픔까지도 함께 공동체적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 연애를 했어요. 공동체 내에서 헤어지면 마음이 쓰려요, 아파요? 쓰려요, 괜찮아요? 쓰리잖아요. 근데 그 쓰린 감정이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둘이가 헤어졌는데 공동체에 같이 남아있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공동체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라면 같이 그게 인정이 되면 어떨까? 그걸 자꾸 이제 숨겨두고 음지 속에 이렇게 남겨다 두니까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열린 연애를 통해서 투명하고 진솔하게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연애와 결혼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관심이 많으시고 열정이 많으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은 다소 무거울 수도 있지만 연애와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사실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제 사역 스타일을 여러분이 많이 지켜봤듯이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적용하는 힘은 많이 약하죠.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애와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한국의 20, 30대 젊은이들을 일컬어 3포 세대가 아니고 5포 세대가 아니고 7포 세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7포 세대? 3포 세대는 뭐죠? 결혼. 좀 다른가? 데이터가? 첫 번째는 연애, 두 번째는 결혼, 세 번째는 뭐죠? 출산. 이걸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좀 데이터가 다를 수도 있어요. 회장님 실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 5포 세대는 이 세 가지에 두 가지를 더한 거예요. 하나는 내 집 마련, 두 번째는 인간관계.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빼버린 게 하명아, 이런 거 적지 말고 나중에 중요한데요. 미안해. 너무 무한하게 한 것 같아요. 한 명이는 별로 관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너무 무한 준 것 같아. 5포 세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 거기에다가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한 세대가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요즘은 7포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현실이죠. 프리랜서 작가인 기웅 씨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결혼은 신화요, 출산은 전설이다. 이 말이 이렇게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새겨지는 이유는 뭘까요? 88만 원 세대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88만 원 세대. 여기서 88만 원이란 20대 95%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리라는 것을 예상해 볼 때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119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20대 급여의 평균치인 74%를 곱하기 한 결과가 88만 원이죠. 그래서 88만 원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기용 씨가 제작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88만 원 세대의 결혼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답니다. 근데 한 여자를 인터뷰했어요. 야, 돈 없이 행복한 결혼이 가능할 것 같아? 물어보니까 아니, 불가능해. 불가능할 것 같아? 당연하지. 말도 안 돼, 그건. 너무나 단호하게 상대는 대답해 버립니다. 또 다른 청년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결혼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위에 있는 수도권의 그런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88만 원 세대들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결혼은 사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먼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라고요. 네, 교회 안에 언젠가는 들어올 수 있을 법한 그런 가치관이 아닐까. 여러분, 이쯤 돼서 여러분한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라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재영진, 결혼 꼭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했다고 치지 말고 결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김민수, 결혼 꼭 해야 되는 거야? 니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이다. 잘 모르는데. 서울에서 사업을 막 시작한 승우 씨. 사업 초기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여자친구가 있는 부산까지 장거리 연애가 힘들어서 그래도 사랑은 포기할 수 없어 이 두 사람 커플이 선택한 그 결론이 뭐냐면 동거입니다. 여러분, 동거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님의 심각한 반대가 예상되는데 결혼해서 살아도 이혼하는 세상 한번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그 부모님의 그런 승낙이 더 난처할 정도로 흔쾌히 부모님께서 허락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쫓기고 쫓겨 그래도 조금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커플들은 동거를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조사를 좀 해볼까요? 다시 한번 교회라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동거는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괜찮아요. 서로 정죄하지 않기로. 동거는 괜찮다. 이거 괜찮아요. 신선해요. 예. 나중에 찾아가서 막 이렇게 화장실 데려가고 그러지 마세요. 동거는 절대 안 된다.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 뭐라고? 중립? 중립은 뭐죠? 반동거 반결혼?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중립. 예. 좀 동거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동거를 해도 괜찮다라는 사람이 조금 있었어요. 재밌습니다. 동거를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동거를 할까요? 경제적인 이유가 과연 전부일까? 아니면 다른 속 사정이 있는 것인가? 경향신문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5 커플이 말하는 우리가 동거하는 이유, 박주연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인데 첫 번째 커플은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 정말 지긋지긋해. 결혼 제도의 구속됨이 너무 싫어서, 시월드 시댁살이가 너무 싫어서,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기대하는 사익감에 대한 그 요구가 싫어서 결혼 제도라고 생각하면 너무 빡빡하다는, 뭔가 구속되고 막힌 것 같은. 그래서 그들은 결혼 제도를 버리고 그냥 동거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데이트 비용 절감, 동거는 경제적이야. 영화비, 술값, 안 믿는 사람도 포함하니까 차비 등등이 절감되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영화 보면 되는 것이고, 집에서 같이 맥주집을 안 찾아가도 되고, 집에서 같이 이제 술을 마셔도 되는 것이고, 집에서 같이 뭐든지 다 해결하는 거죠. 그 구차하게 밖에 나가서 약속 장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만나고 또
데려다 주고 다시 우리 집에 와야 되고 뭐 이런 기름값,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동거를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돈이 절감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돌아온 싱글.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들은 결혼에 대한 결자만 꺼내도 정말 싫어하는, 결혼 생활을 해보니 정말 아픈 상처가 있었던 그 두 재혼 커플이 만나서 그냥 동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지방에서 올라온 서울 뜨내기의 커플. 예, 그 먼 지방에 딸내미 혼자 이렇게 덜렁 이렇게 보낸 부모님 심정에는 남친이 있고 또 같이 살아주면 안전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라는 거죠. 남친이 있으니까 함께 든든하고 밤길이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들어보세요. 자, 코판 끼지 마시고. 다섯 번째는 부모가 반대해도 우리의 사랑은 막을 수 없어. 부모님의 결사 반대로 인해서 그래도 끝까지 사랑을 찾기 위해 동거를 선택하는 그런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됩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수의 청춘들이 동거를 선택하고 있는데, 요즘 연예계 핫 이슈가 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 거예요. 얼마 전에 소개한 바 있는 노을의 멤버인 가수 강균성 씨, 썸남 썸녀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동거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나눴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 혼전 동거에 반대한다. 서로 모르기 때문에 동거를 한다는데 그보단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의 넓이를 키워야 하지 않을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다 알겠나. 다른 모습이 나올 때마다 안아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라고 인미심장한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강균선 씨는 마지막으로 돌직구 한 방을 꽉 날렸는데, 요새 다들 손해보고 싶지 않고 편하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다 보니 동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듣던 동거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연예인이 설득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그런데 막상 동거를 하고 나면 그 강균성 씨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동거를 하고 결혼하면 이혼율이 높고 행복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 강균성 씨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정말로 최근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혼전 순결, 동거 반대 이런 얘기를 끈질기게 외치고 있는 크리스찬 연예인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동거나 결혼이나 동거냐 결혼이냐, 정말 첨예하고도 현실적인 대립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과연 남녀 사이에 이런 현실을 뒤로 한 채 남녀 사이에 어떤 그림들을 그려 놓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혼란 속에서 조금은 고리타분해 보이거나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원리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삶의 길로 삼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을 설계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지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 띄워집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면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을 봐야 돼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합니다. 최초의 마취 상태죠. 잠들게 하신 다음에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하면 여자는 남자의 일부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여자는 남자의 일부로 만들어졌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창조된 여자를 하나님은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창세기 오늘 본문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유대인들의 흔한 표현들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나의 뼈요 나의 살입니다. 이것을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나의 골육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란 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얘기죠. 나의 골육입니다. 아담이 하에게 고백했던 내용은 바로 당신은 나의 친족, 가족, 나의 골육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나의 삶의 나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잠이 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던 최초의 남자 아담, 그는 자신의 배우자 하와를 단숨에 알아봤다는 거죠.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그 단숨에 알아봤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자신의 일부로 알아봤다는 것은 무의식적인 유혹, 본능적인 끌림이 있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남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무의식적인 유혹, 본능적인 끌림이라는 아름다운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저는 EBS 방송을 즐겨보는 편입니다. 계속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에 야심차게 제작한 프로, 남과 여, 한 몇 년 전에 방송된 것 같은데, 이 프로의 전체 진행을 맡은 박성웅 씨는 그 프로의 시작 부분에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도무지 만날 일 없을 것 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우연히 만나 운명처럼 사랑에 빠집니다. 결혼은 일생일대의 전략적 인수합병이라고 주장하던 사회 지도층이 어느 날 월세 30만 원짜리 집에 사는 여자에게 푹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인기 멜로 드라마에 흔히 등장할 법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마니까 가능한 일이라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이라고 늘 이성적일 수는 없죠. 머리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끌림의 법칙처럼 말입니다. 이 끌림의 법칙, 하나님께서 남과 여 사이에 주신 자연스러운 그 끌림의 법칙,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에서는요, 남녀를 10쌍 정도 선발해서 여러 가지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총 3번의 만남을 통해 어떠한 끌림의 법칙이 있는지 내용을 증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첫 인상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10쌍의 남녀를 단 10초간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첫 인상을 파악하는 만남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상대를 좋아한다, 상대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이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3초? 예. 얼마나 걸릴까요? 잠깐만요. 상대가 좋다, 안 좋다, 이런. 3초? 얼마나 걸릴까요? 예. 또 다른 사람 또 없어요? 정수, 얼마나 걸릴까요? 30초? 30초 맞아요? 상대에 대한 호감을 결정하는 시간은요, 1초면 충분하다고요. 1초 만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불리한 것 같아요. 첫인상이 되게 차가운 도시의 남자. 미안합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결정하는 시간은 단 1초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1초 만에 남녀는 서로의 어떤 모습을 과연 지켜보는 걸까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의 눈을,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키를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왜 이런 반응들이? 예, 물론 그 남자가 바라본 중에 여자의 가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1위는 눈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솔직하게 설문조사를 한 것 아닌 것 같은데, 10명의 여자들은 자체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여자를 스스로 좀 한번 뽑아봤어요. 사랑의 짝대기 하나 둘 셋 했더니 어떤 여자가 뽑혔냐면, 아나운서 스타일의 이목구비와 외모, 좀 단아한 그런 모습의 여자가 뽑혔고, 남자들 쪽에서도 서로에 대한 스스로의 호감도를 선택했는데 공동 1위 2명이 선출돼, 한 명은 그 되게 몸이 우람하고 괜찮은 근육질의 남자,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은 이목구비가 조각미남, 이게 이목구비가 뚜렷한 조각미남, 공동 1위로 2명이 호감도 1위로 선출됐습니다. 10초간의 만남 이후에 과연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호감도 1위는 여자들이 예상한 것과 똑같이
그 단한 아나운서의 타입의 그 여성이 1위를 했고요. 여성들이 되게 1위로 좋아했던 그런 남자는 좀 바뀌었습니다. 남자들이 볼 때는 근육질의 남성이라든지 얼굴이 조각미남, 이 사람이 되게 호감도 1위로 될 것 같은데 좀 쌍꺼풀이 없고 마른 처형의 키 큰 남자가 1위가 됐다 합니다. 키를 많이 보는가 봐요. 예, 키를. 이것이 그들의 서로에 대한 첫인상의 결과였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무의식적인 끌림이라는 거죠. 첫인상을 좌우하는 또 다른 요소, 가까이 근접했을 때 느끼는 뭔가 상대방에게 즉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냄새입니다. 채취라고 하죠. 사람의 몸 냄새. 세상의 커플에게 항균 처리된 셔츠를요, 각자 나눠줬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입고 있으라고 하고 어떠한 뭐 향수나 비누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체취가 잘 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에 보니까 막 운동도 하고요, 막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면서 그 티셔츠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아무 냄새 나지 않은 티셔츠와 함께 이렇게 무작위로 배열해 놓고 자기가 끌리는 스타일을 냄새를 통해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특유한 체취는요, 그 사람의 고유의 면역 분자가 땀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면역 유전자 중에 MHC라는 면역 유전자가 다를수록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다. 다를수록요. 예, 지금 재밌어요. 서로 냄새 맡아보지 마세요. 서로 실험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유전자가 대체로 일치하는 자기 자신의 냄새에 대해서는 대체로 좋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거부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여자가, 출연한 여자가 뭐 지하실에 콤콤한 먼지 냄새? 이랬더니 그 본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격적인, 예. 참가자들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순서대로 배열하도록 요구했더니 유전자 배열이 거의 일치하지 않은 상들을 먼저 선택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림대 유전체 응용연구소의 이경화 교수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상대의 냄새만으로도 자신의 면역 유전자와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를 본능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으며, 자신의 냄새와 비슷한 상대에 대해서는 이성 간의 감정보다는 동료의식이나 우정과 같은 친밀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향으로 근친상간이 자연적으로 차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자기 유전인자와 비슷한 사람은 되게 친근하고 익숙하긴 한데 우정, 같은 가족, 동료의식을 느끼지만 뭔가 이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참 심요막측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실험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두 번째 만남이 시작이 되었어요. 얘기가 좀 빨리 진행할게요. 저 혼자 재밌나요? 서로의 신상을 미공개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1대1의 대화의 시간을 서로 돌아가면서 가질 수 있도록 줬습니다. 서로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다들 치열하게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나눈 후의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어요. 남자들의 호감도 1위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남자들의 호감도 1위는 대화를 나누고 난 후나 1차의 그런 결과나 다를 바가 없이 그 아나운서 타입의 그 여성 그대로였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대화를 하기 전과 후에 여성들의 호감도에 대해 극명한 차이를, 어떤 사람은 되게 상위권에 있다가 5개 단계나 이렇게 추락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어떤 중위권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급부상해서 1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해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성들은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남성 여러분,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배려받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상대방의 대화를 위주로 해서 그 사람의 화제나 그 사람의 관심거리 중심으로 맞장구를 쳐주며 대화를 이끌어갔던 한 남성, 전혀 호감도나 관심 밖에 있었던 한 남성이었는데 중위권에서 1위로 급부상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상대에 대해서 다 잘 맞춰졌기 때문에요. 여성들은 배려받는 느낌을 받았고, 이 남성 괜찮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또 한 가지, 대화를 하면서 여성들의 본능적인 끌림을 줄 만한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귀에 있는 청세포 전체를 다 건드려 줄 만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가장 여성들의 마음을 자극한다는 그런 결과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인데, 목소리가 낮은 남자일수록 성 호르몬 수치가 목소리가 높은 남자보다 훨씬 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성적인 능력도 왕성해서 아마도 아이도 더 많이 낳게 된다는 하버드 대학의 논문까지도 발표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님의 복을 세밀한 이 과학적 원리로 증명해낸 셈이죠.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차 미팅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는 여자의 외모만을 고집하지만 여성들의 남성 선택 기준은 참으로 미묘합니다. 여성들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여성들은 출산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세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지 안 할지, 이 사람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를 골고루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가임 기간에는 남성스러운 스타일을, 그 외의 기간에는 좀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그런 남성 스타일을, 이게 좀 스타일이 좀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같은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깜찍한 마법을 보이기도 하죠. 남성은 외모를 계속 보잖아요. 근데 이 남성의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마법을 부리기도 합니다. 문 여성들 여러 명에 대해서 똑같이 평소와 같이 걸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의 걷는 모습, 실루엣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가지고 두 가지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남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영상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는 평상시고 하나는 여성들의 특별한 기간에 대한 영상을 담은 내용이에요. 놀라운 사실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평상시에 걷는 모습보다 여성들의 특별한 기간에 걷는 모습이 훨씬 더 남성들이 볼 때 매력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기간이 뭘까요? 그 여성들의 배란기 때입니다. 여성들은 배란기 때 그 변신이 더욱 화려해지는데 화장도 짙어지고 좀 노출이 과감한 그런 옷을 그때 많이 즐겨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들이 볼 때 시각적인 자극에 되게 예민한 그런 남성들이 볼 때 여성들의 배란기 때 그 모습이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놀라운 정보 좀 제공이 됐나요? 연세대 심리학과 김민식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영역이 오히려 연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팅 남았습니다. 개인 직업까지 다 공개가 되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남자들은 초지일관 아나운서 스타일의 그 여성, 그 사람이 아나운서 지망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확실하게 마음을 굳혀먹었고, 여성들은 두 번째 대화의 결과 나왔던 그 다정다감한 배려남, 그 사람이 유명 통신회사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괜찮네. 한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고 그렇게 못나 보이지 않지만 어느 하나 빠져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 말이 정말 애매하죠.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어쨌든 합격점을 줬다는 거죠. 그 사람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려남이 호감도 1위로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서로 간의 끌림이 복잡하죠. 이런 여러 가지 확률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복잡 미묘한 끌림의 여러 가지 확률적인 그런 부분을 통과하고 서로 만났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남성들 계속 이게 외모적인 것만 쳐다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성들이 무조건 이뻐야 되는가? 소망적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커플이 맺어져야 되는 일이긴 한데, 갓 100일이 지난 커플 두 쌍을 불러서 각자 여성들의 그런 얼굴을 그 남자 둘이가 서로 바라보는 시각, 한 명은 남친이고 한 명은 다른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화가에게 그 여자친구의 얼굴을 생김새를 설명하면서 서로 각자 그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각자 그린 두 장의 그 그림을 그 여자친구가 받아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누가 더 이쁘게 잘 나왔을까요? 어때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설명해서 그린 거. 근데 남자친구가 설명해서 그린 거는 어느 정도 사실적인 것 이상으로 좀 오버해서 자기 모습이 아닌 것처럼 너무 이쁘게 나와서 오히려 여자친구가 많이 놀랄 정도로 그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말 그대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자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남자의 눈에
콩깍지가 쉰다는 거죠. 핑크 렌즈의 효과라고 말하는데 우리 몸에 사랑의 호르몬이 폭발하는 동안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게 부각되어서 별로 그렇게 잘나 보이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땐 너무 이쁜 거야. 내가 볼 땐 너무 괜찮아요. 내가 볼 땐 너무 매력적인 거야. 외모만 바라보는 남자의 시각이 싹 이렇게 사랑의 호르몬으로 말미암아 가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남녀 사이에 아름다운 창조적인 질서와 서로에 대한 무의식적인 끌림이라는 아름다운 장치를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그런 구조 때문에 이 자연적인 끌림과 무의식적인 유혹을 계속 참아내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견뎌내야만 하는 것인가? 때로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표현 안 하지만 본능에 좀 맡겨보는 게 좀 어떨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됐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완전체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가? 이 여인을 남자에게로 데려옵니다. 근데 데려오는데 이 남자 아담이 하와를 단숨에 알아보는 거죠.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을 볼 때 많이 이렇게 재죠. 여러 가지를 복합적인 걸 봅니다.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촉각이 탁 곤두서서 정신 팔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것을 재죠. 제가 우리 여성 동지들 가운데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과 끌림과 동시에 주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히십시오. 남성 동지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리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그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성 동지들한테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남성들을 선택하는 기준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나 자신의 외모만 보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라는 사실, 나의 뼈요, 나의 살이다 라고 진정한 아름다운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런 남성들을 여러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창조적인 원리와 질서를 통해 여러분은 아름다운 연애를 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되게 옛날스러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많이 몰라서 많이 방황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원리를 바로 깨닫고 정말 여러분이 만날 만한 그런, 만나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연합을 향해 꼴이 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가지 하고 그래도 잠깐 좀 기도할까요?